안녕하세요. 나콩쌤입니다. 오늘은 재료의 특성과 활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목재와 금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플라스틱이란 열이나 압력으로 소성 변형을 시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여기서 조금 생소한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소성 변형. 소성 변형이란 뜻은 돌이킬 수 없는 변형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고무줄을 이렇게 늘어뜨렸다가 놓으면 고무줄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런 변형을 탄성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 탄성 변형에 어느 일정 힘 이상이 가해지면 이 고무줄이 아예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끈 같은 고무줄도 오래 쓰다 보면은 흐물흐물 늘어나잖아요. 그런 변형이 바로 소성 변형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원유를 가공해서 나온 원료인데요. 다양한 물질과 결합하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어떤 물질을 결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플라스틱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의 특징 6가지인데요. 이렇게 줄글이 쭉쭉 있으니까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슈트케이스, 여행용 가방이라고 불리는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 네, 가볍고 단단해야 됩니다. 여행 중에 이 가방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 가방이 무거워 봐. 그러면 들고 다니기 싫겠죠. 그리고 강해야 됩니다. 이 가방 안에는 내가 여행을 하기 위한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가방이 쉽게 부서지거나 망가지면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여행용 가방은 가볍고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플라스틱의 특징 첫 번째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바로 콘센트 그리고 소켓들인데요. 보시면 요 겉에 흰색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플라스틱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의 부분도 전기가 통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 부분에 손이 대기라도 하면 감전사고 혹은 화상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따라서 이런 콘센트를 감싸는 부분 혹은 전선의 피복 같은 것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인데요. 바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거나 여러 색을 입힐 수 있다입니다. 플라스틱 성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형 중 하나가 사출 성형입니다. 이 사출 성형 외에도 압출 성형, 블로 성형 등 굉장히 다양한 플라스틱 성형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사출 성형을 한번 볼게요. 여기 뭔가 좀 주사기처럼 생겼죠? 자, 여기 깔때기 같이 생긴 부분에 플라스틱 성형 재료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류를 타고 이 재료들이 앞으로 가면서 이 앞에서 이 재료들이 녹으면서 금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형의 모양에 따라서 플라스틱의 모양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출 성형이 가장 플라스틱 성형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성형 방법들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안경이지만 다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색깔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즉, 플라스틱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거나 여러 색을 입히는데 유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아크릴 무드 등 선생님이 만든 건데 어때요? 좀 예쁜가요? 네, 요 옆에 있는 판도 아크릴 무드 등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이 만든 건데 굉장히 독특하고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요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종류에 따라 빛을 통과시킨다는 것인데요. 아크릴도 플라스틱의 한 종류입니다. 이 아크릴 안에서 빛이 통과를 하다가 여기 이 각인된 부분을 만나면 난반사를 일으킵니다. 난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 빛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흠집을 낸 부분, 즉 난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만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 무드 등은 선생님이 17차 시에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택배 주문 같은 걸 하면 파손되기 좋은 물품 같은 건 요 완충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은 이 플라스틱은 충격을 잘 흡수한다는 건데요. 요 완충제도 플라스틱의 한 일종입니다. 자, 마지막 플라스틱의 특징입니다. 여기 이 거북이 사진이에요. 거북이가 바닷속에서 이 플라스틱에 감싸져 이렇게 좀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 바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플라스틱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잘 썩거나 분해되지가 않는다는 것인데요. 스티로폼 같은 경우 썩는데 약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배달 음식 같은 거를 주문할 때 거기에 체크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일회용 수저 포크는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 체크를 웬만하면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의 특징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입니다. 나중에 생명기술을 배울 때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친환경으로 만든 플라스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의 특징 6개를 살펴보았습니다. 플라스틱은 꽤 특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짠! 크게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나뉘게 됩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소자가 빚을 소자예요. 빚을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 아래 써있죠? 자, 반면에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경이 굳을 경자입니다. 굳는 화가 될 화자.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아래 보면 열을 가해 한번 굳어지면 다시 열을 가해도 녹지 않는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름이 좀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하나 한번 좀 볼게요.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종류와 활용입니다. 폴리에틸렌, PE라는 약자로 쓰이는데요. 전기절연제, 장난감, 주방 용기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폴리프로필렌은 PP라고 쓰여서 화장품 용기, 포장 재료 등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 흔히 나일론이라고 불리는 폴리아마이드 있죠? 이 친구는 PA라고 쓰여서 섬유 등에 쓰입니다. 옛날에 왜 나일론 양말이라고 하잖아. 양말에 하도 구멍이 나서 양말에 기워 입고 하던 시절에 나일론 양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구멍도 안 나고 너무 좋은 거야. 이처럼 나일론은 좀 질긴 섬유 등에 쓰이곤 합니다. 다음은 아크릴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아크릴 무드등 보여줬었죠? 바로 그 재료가 여기서 말하는 아크릴입니다. 이 아크릴은 광학 렌즈, 간판, 섬유 등에 쓰이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왜 아크릴 물감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 그 물감도 아크릴 소재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폴리스타이렌입니다. PS 약자를 쓰고요. 단열재, 일회용 식기, 포장재, 요구르트 용기, 스티로폼이죠. 등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PVC입니다. 폴리염화 비닐인데요. 전선 피복과 관, 필름 등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에스터, PET라고 하죠. 페트병이라고 부르잖아. 이 폴리에스터는 섬유, 음료수병, 세제통 등에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종류의 플라스틱들은 바로 열가소성 플라스틱입니다. 열을 가하면 흐물흐물해져서 녹아내리는 그런 성질을 지닌 플라스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는 열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열경화성 플라스틱인데요. 첫 번째, 페놀, PF라는 약자를 사용하는데 전화기, 전기 소켓, 회로 기판 등에 사용됩니다.
자, 보시면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열이 가해졌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사용됩니다. 보면 전기 소켓 회로 기판 같은데 왜 전기가 통하면 우리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열 가소성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플라스틱이 녹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 회로 기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 경화성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플라스틱이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밑에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멜라민, MF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식기류, 일회용품, 피복 제품, 재떨이 등에 사용됩니다. 식기류,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담기도 하고 또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사용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경화성 플라스틱이 꼭 사용돼야겠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막 그 용기가 녹아내리면 안 되잖아. 다음은 에폭시입니다. EP이고요. 접착제나 도료 등에 쓰입니다. 도료는 페인트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요소입니다. 단추나 일회용품 재료 등으로 사용되고요. 아미노, 이 친구는 가전제품에. 마지막으로 실리콘. 실리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왜 우리 벽이랑 천장을 이어주는 몰딩이라고 하죠. 몰딩 같은 거 할 때 실리콘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형수술할 때도 실리콘이 사용되죠. 그뿐만 아니라 수경이나 전기 절연유 등에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의 종류와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의 특징입니다. 열에 가했을 때 흐물흐물해지는지 혹은 단단하게 굳어지는지 이걸 잘 생각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안녕!